디지털 시대, 언어의 효율성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MIT에서 진행된 특별한 문자 실험에서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일본, 프랑스, 한국의 네 학생이 펼치는 문자 대결을 통해 전통과 미래 사이에서 진정한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주세요.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맑고 쾌청한 봄날,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캠퍼스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언어학과 디지털공학을 융합한 특별 세미나실에서는 열기가 가득했죠. 리차드 스펜서 교수의 디지털 시대의 언어와 문자 세미나가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학기 그룹 프로젝트는 디지털 환경에서 각국 문자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연구입니다. 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온 그녀는 아이비리그에서 인정받기 위해 항상 노력했지만 팀 프로젝트만큼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류지아의 노트북 화면은 중국어 입력을 위한 피닌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었고 메모를 하는 동안에도 원하는 한자를 찾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류지아, 너는 우리 팀이야. 일본에서 온 사에코가 말했습니다. 도쿄대 출신의 사에코는 항상 당당했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클레어와 한국계 미국인 민준도 우리 팀이래. 팀원들은 메신저 그룹을 만들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첫 대화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류지아와 사에코는 자국어로 빠르게 의견을 나누고 싶었지만 입력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반면 조용하던 민주는 한글로 놀라운 속도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입력하는 거죠? 류지아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수줍게 웃으며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 알면 쉽게 입력할 수 있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스펜서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흥미로운 대화네요.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문자는 무엇일까요? 4명의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경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스펜서 교수의 질문은 공기 중에 묵직하게 떠돌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찬 학생들은 눈빛으로 경쟁의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디지털 시대에도 문자의 역사적 가치와 깊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에코가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검은 테 안경 너머로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빛났죠.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단순한 기호가 아닌 그림과 의미가 결합된 예술입니다. 클레어는 우아한 프랑스 억양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아름다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프랑스어의 필기체는 그 자체로 예술이죠. 한글은 단순한 도형들의 조합이잖아요. 그녀의 말에 민준의 눈빛이 살짝 변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스펜서 교수는 학생들의 반응을 흥미롭게 지켜보다가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실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각국 문자의 디지털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해봅시다. 타이핑 속도, 오타율, 스마트폰 입력 효율성, 그리고 인공지능 인식률까지. 류지아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어 입력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피닌을 입력한 후 원하는 한자를 찾는 과정은 항상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그녀는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속도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에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자 하나에 담긴 의미는 여러 단어를 대체할 수 있어요. 클레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숫자로 측정할 수 있겠어요?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자신감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펜서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험을 시작하죠. 첫 번째는 동일한 내용을 각자의 모국어로 타이핑하는 속도 테스트입니다. 모두 준비해 오세요. 교실을 나서는 길에 류지아는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한글이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때로는 단순함이 가장 큰 혁신이니까요. 실험 당일 컴퓨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펜서 교수는 모든 학생들 앞에 동일한 사양의 컴퓨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에세이를 각자의 모국어로 30분 동안 타이핑하는 것이었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교수가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류지아는 중국어 입력 시스템으로 피닌을 입력하고 화면에 뜨는 여러 한자 중에서 적합한 것을 골라야 했습니다. 매 단어마다 이 과정을 반복하자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옆을 흘겨보니 사에코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본어 입력 시스템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고 가나에서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종종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클레어는 꽤 빠른 속도로 프랑스어를 입력하고 있었지만 악센트 표시를 위해 특수키를 누르는 과정에서 종종 멈칫거렸습니다. 반면 민준의 손가락은 마치 춤을 추듯 키보드 위를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 덕분에 그의 타이핑은 거침없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30분이 끝나고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민준이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타인의 2배에 가까운 텍스트를 작성했고 오타율도 가장 낮았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네요. 류지아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에코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결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불만과 당혹감이 읽혔죠.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자를 사용하니까 당연히 입력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민준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글은 창제 당시부터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자음과 모음, 이 2가지 조합만 알면 누구나 쉽게 입력할 수 있어요. 스펜서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네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디지털 환경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실험은 스마트폰 입력 테스트입니다. 실제 메신저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류지아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평온한 표정 뒤에 숨겨진 자신감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이 조용한 사람이 생각보다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구나. 류지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2번째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 메신저 환경에서 실시간 대화를 진행하는 테스트였습니다. 스펜서 교수는 각 학생에게 동일한 모델의 스마트폰을 나눠주고 지시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실제 채팅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시간과 정확도를 모두 측정할 겁니다. 류지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의 패배감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친구들과 위챗으로 자주 대화하니까요. 준비됐나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학생들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에코는 일본어 입력 키보드로 가나를 입력하고 그것을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자주 멈칫거렸습니다. 류지아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측 텍스트 기능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원하는 한자를 선택하는 과정은 여전히 번거로웠습니다. 클레어는 첫 번째 실험보다 조금 더 나아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의 프랑스어 자동 완성 기능이 그녀의 입력 속도를 높여주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민준의 속도는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글 자판의 직관적인 배치와 예측 텍스트의 정확성 덕분에 그는 거의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듯한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멈추세요. 5번째 질문 후 교수가 실험을 중단시켰습니다. 결과는 또다시 민준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는 응답 시간이 가장 짧았고 정확도도 가장 높았습니다. 사에코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그냥 운이 아닌가요? 아니면 민준 씨가 특별히 타자를 잘 치는 건지도. 스펜서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의문이네요. 그래서 3번째 실험은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교의 각 언어권 학생들 100명씩을 대상으로 동일한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를 공유하죠. 류지아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실험 결과가 분명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만 동시에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효율적인 문자가 있다고? 도대체 어떤 원리일까? 그런데 3번째 실험은 또 뭐가 있을까요? 클레어가 물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테스트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어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음성인식 스타트업 최고 기술 책임자인 민지 씨가 우리 실험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오실 예정입니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담담했던 그의 표정에 처음으로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다음 주 실험날이 밝았습니다. 강당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첨단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스펜서 교수 옆에는 단정한 차림의 젊은 아시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스타트업 보이스메이트의 최고 기술 책임자 민지 씨입니다. 민지는 부드러운 미소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류지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이 여성이 이미 글로벌 스타트업의 핵심 인물이라니 놀라웠습니다. 사에코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듯 민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스펜서 교수가 실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첫째, 지난주 진행한 타이핑 속도와 정확도 테스트를 100명의 학생들에게 확대 적용한 결과를 공유할 것입니다. 둘째, 음성인식과 인공지능 번역의 정확도를 비교하는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실험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한국어 사용자들의 평균 입력 속도와 정확도가 다른 언어 사용자들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특히 오타율은 절반 이하였습니다. 클레어가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네요. 이어서 음성인식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지가 준비해온 시스템은 각 언어의 음성을 인식하고 텍스트로 변환한 후 그 정확도를 측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모국어로 동일한 내용의 텍스트를 마이크에 대고 읽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어 음성인식의 정확도는 98%로 다른 언어들 일본어 76%, 중국어 80%, 프랑스어 82%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류지아가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경쟁심보다는 진정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발음 체계가 매우 규칙적이고 과학적입니다. 한 글자가 하나의 소리에 정확히 대응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또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발음 자체가 직관적이죠. 사에코는 여전히 눈썹을 찌푸린 채 결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도 점차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불만이 아닌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스펜서 교수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의 실험 결과는 매우 의미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자의 효율성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다음 세미나에서는 이 결과를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4명의 학생들은 도서관 근처 카페에 모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둑해진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고 테이블 위에는 각자의 음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침묵이 이어지다가 사에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실험 결과가 흥미롭긴 하지만 문자의 가치는 단순히 속도나 효율성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을 담고 있어요. 한 글자 안에 세상을 담을 수 있는 문자이죠. 류지아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커피를 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실험을 보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지키려는 전통이 오히려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의 말에 사에코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클레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 나는 한글이 단순히 기하학적 도형의 조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민지 씨의 설명을 들으니 그 안에 숨겨진 과학이 있더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 철학이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도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사에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전부인가요? 문화의 깊이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문화가 다음 세대와 이어지지 못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디지털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한자를 어렵게 느껴 점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깊이는 누구에게 전해질까요?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류지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한자를 배우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렸습니다. 친구들 중 많은 수가 한자를 어려워하고 영어나 다른 언어를 더 쉽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았죠. 나는 스펜서 교수님께 물어보고 싶어. 류지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떤 문자에 열려 있을까요? 우리가 수천 년 지켜온 전통을 버려야 한다는 건가요? 클레어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버림이 아니라 적응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프랑스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환경에 맞게 변화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문화는 변화에 적응하는 문화입니다. 한글도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네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경쟁자가 아닌 같은 고민을 나누는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스펜서 교수의 공개 세미나가 열리는 대강당은 학생들과 교수진, 그리고 특별히 초대된 언어공학 분야의 전문가들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는 중요한 날이었죠. 류지아, 사에코, 클레어, 민주는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스펜서 교수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문자 효율성에 대한 놀라운 발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진행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문자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각종 그래프와 데이터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핑 속도, 오타율, 학습 용이성, 음성인식 정확도 등 다양한 지표에서 한글의 우수성이 객관적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징이 디지털 환경에서 왜 효율적인지 살펴봅시다.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단순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키보드 입력이 직관적입니다. 둘째,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여 오타가 적고 음성인식 정확도가 높습니다. 셋째, 논리적인 구조로 인해 인공지능이 학습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류지아는 숨을 죽이고 발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진실이 이제는 흥미로운 발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슬며시 민준을 바라보았고 그의 평온한 표정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스펜서 교수가 뜻밖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 대상으로 한 한글은 사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미래지향적인 문자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강당의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스크린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훈민정음 해례본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세종대왕은 뜻이 있는 소리라는 의미의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확인한 디지털 효율성의 기반이었던 것입니다. 사에코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깊은 생각에 빛이 어렸습니다. 클레어는 감탄하는 표정으로 필기를 하고 있었고 류지아는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교수는 결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문자는 문화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도구입니다. 전통의 가치를 존중하되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 문자의 진정한 생명력이 아닐까요? 오늘의 발견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강당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지 한 달 후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캠퍼스를 비추는 오후였습니다. 도서관 앞 벤치에 민준이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류지아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여기서 뵐 줄 몰랐네요. 류지아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경계심 대신 친근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준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류지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류지아는 민준 옆에 앉으며 노트북 화면을 슬쩍 보았습니다. 그거 한국어 블로그인가요? 네, 우리 실험 결과에 대한 글을 쓰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류지아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중국 소셜미디어에 한글에 대한 글을 올렸어요. 한글은 단순하지 않았다. 놀라운 구조였어 라는 제목으로요. 생각보다 반응이 뜨겁더군요. 그때 클레어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사에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클레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프랑스 친구들에게 한글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우리 학교 언어학과에서 한국어 특별 강좌를 개설하기로 했대요. 이미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청했다고 해요. 사에코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민지 씨에게 연락했어요. 한국어 앱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면 문자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일본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환경에 더 적합하게 만들 방법을 연구하려고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멋진 아이디어네요. 류지아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화면을 펼쳐 보였습니다. 중국어와 한글이 나란히 표시된 학습 앱이었습니다. 제가 개발 중인 앱이에요. 중국인들이 한글을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지난 실험 결과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경쟁자가 아닌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온 한국어 메시지였습니다. 민준이 빠르게 답장을 보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화면 속 한글 메시지가 빛나는 동안 마치 누군가의 내레이션처럼 민준의 마음속에 한 문장이 울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문자가 미래를 만들고 있다. 그들은 도서관으로 함께 걸어가며 각자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언어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지혜가 미래의 혁신을 만나는 순간 그곳에 진정한 문화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스펜서 교수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 씨, 우리 실험이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군요. 이제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캠퍼스의 봄바람이 내 학생들 주위로 살랑거렸고 그들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여정을 향한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